일단 신상이라고는 다 사봤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굳이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좀 뜨겁긴 하더라고요. 즉시 가장 신선하게 쓸 수 있는 상태고요. 크림 모델링팩의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숨어있는 아이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배우처럼 한대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자, 쏟아지는 신상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딸랑딸랑! 여러분, 저는 이번 달 파산이에요. 저는 파산핑, 오빠는 화나핑, 분노핑, 나는 으쭈글핑. 택배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으쭈글쭈글. 또 다 필요한 거야. 신상이라고. 이번 달 신상들이 엄청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3월에는 또 올리브영 세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올리브영 세일 따위는 가리지 않는다. 일단 신상이라고는 다 사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최근 신상들 중에 뭐가 좀 좋았는지, 그리고 알짜배기 아이템들, 그리고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쏘쏘인 아이템들까지도 싹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짜잔! 데이지크의 퓨어 워터 립 글로즈입니다. 데이지크에서 신상 립 글로즈를 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탕후루 같으면서도 입술 위에 말캉말캉하게 올라가는 볼륨감 있는 입술을 연출해주는 립 글로즈로 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조금 비슷한 컬러들이랑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면서 데이지크랑 또 다른 제품들을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주름 사이에 끼지 않는 뭔가 이렇게 말캉하게 올라가는 한겹같은 립 글로즈 느낌은 있는데 안 끈적인다고 한다면 그거 살짝 거짓말이고요. 약간의 끈적임이나 묻어남이나 이런 뭔가 제형 텍스처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립글로즈보다는 조금 더 워터리한 느낌이 살짝 들지만 그래도 이 특유의 제형감에서 큰 차별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뭔가 난 이런 립글로즈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을 했었던 뭔가 그 얼터너티브 스테레오나 투쿠 제품들이 조금 더 가볍고 말캉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얘는 조금 더 제형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컬러가 취향이신 분들은 하나쯤은 선택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개 쟁여놓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롬앤 컬러 립 매트 8종 전 컬러를 다 구매했어요. 8가지 컬러인데 그중에서 한 컬러는 약간 촉촉한 워터 틴트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거를 바르면 약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까지 출시를 했는데 자, 소신발언 해보자면 굳이 그것까지 선택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로 충분히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버터리하게 발리는 게 특징이고요. 입술의 주름이나 굴곡은 진짜 깔끔하게 잘 메꿔줘요.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이랑 조금 큰 차별점은 없는데 그래도 그 블러리함이 예쁘다라는 거? 중국 도우인에서 많이 보일 법한 그런 블러리함을 연출을 해주긴 하거든요. 립 베이스로 써줘도 괜찮고 2가지 컬러를 섞어준다면 립 포인트까지도 연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컬러감도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발색되는 느낌이거든요. 상세 페이지 보고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어뮤즈의 파우더 벨벳 틴트. 자, 앞에 있는 롬앤이랑 요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롬앤도 바르자마자 밀착력이 딱 붙으면서 파우더리한 느낌이 드는 게 포인트긴 한데요. 사실 어플리케이터만 비교를 해보자면 어뮤즈가 조금 더 편안하기는 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뮤즈보다는 롬앤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었던 게 어뮤즈가 컬러가 전체적으로 흰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에 착 붙는 느낌보다는 입술에 올렸을 때 약간 동뜨는 느낌이 들었고 명도도 약간 좀 밝은 느낌? 그리고 채도도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흰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입술에 올렸을 때 롬앤은 약간 블러리함이 퍼지면서 밀착이 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 어뮤즈는 바르는 순간부터 밀착이 돼요. 그래서 약간 블러리함을 내가 섬세하게 연출을 할 수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뭔가 초보자분들이 핸들링 하기에는 어뮤즈 제품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비교했을 때도 롬앤이 조금 더 주름을 예쁘게 채워주는 느낌이고 어뮤즈는 약간 주름 사이사이 깊게 약간 끼이는 느낌이 살짝 들죠. 비바이 바닐라의 커버 립 베이스라고 해서 립 베이스를 스틱 타입으로 출시를 했어요. 2개씩 나눠서 출시를 했거든요. 풀커버랑 소프트 커버. 풀커버가 조금 더 밀착감이 있으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고요. 소프트 커버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 좀 블러리함이 살짝 더 느껴지기는 해요. 2가지 제형 다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소프트가 조금 더 부드러워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취향에 잘 맞았었던 것 같고요. 풀커버는 조금 약간 하드해요. 바를 때 좀 펴발라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입술에 올릴 때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풀커버에 있는 컬러 중에서 풀 그레이라는 컬러가 괜찮더라고요. 그레이 톤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을 좀 차분하게 만들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가 위에다가 뭔가 컬러를 조금 올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레이 톤이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 커버 쪽에서는 소프트 살몬이랑 소프트 핑크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소프트 핑크 컬러가 좀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풀베이지랑 소프트 살몬은 약간 옐로우, 약간 오렌지 톤이 돌다 보니까 잘못 입술에 올리면 기존의 내 입술색을 약간 단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 핑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뭔가 립 베이스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엄청 잘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했었거든요. 약간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에서 신상 컬러 4개를 출시를 했어요.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좀 뜨겁긴 하더라고요. 라일락볼, 오디볼, 미크티볼, 피그볼 4가지 컬러를 출시를 했는데요. 라일락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비볼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바비볼이 조금 더 쨍한 뭔가 진짜 바비스러운 고채도의 핑크 컬러로 올라간다면 라일락은 살짝 모브톤이 느껴지면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쿨분들한테는 라일락볼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볼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의 얼터너티브 라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컬러감이다 보니까 오디볼도 마음에 들긴 했었어요. 핑크톤의 립 베이스 살짝 깔아주고 그 위에다 오디볼 올렸을 때 입술 느낌이 뭔가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도 입술에 약간 그 모브한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다 보니까 오디볼도 괜찮았었고요. 14호 컬러는 1호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1호가 조금 더 베이지 톤이고요. 14호가 조금 더 약간 핑크? 코랄 쪽에 가깝다 보니까 혈색을 조금 더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출시된 14호 쪽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호는 딱히 비교할 컬러는 없었는데 약간 로즈 톤의 MLBB가 살짝 느껴지다 보니까 봄 웜이신 분들이 선택을 하기에 괜찮은 컬러더라고요. 몰랑이 분들, 이건 제가 연초에 트렌드 소개를 하면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셀피전시의 토닝 C 비타샷 앰플이고요. 제가 열심히 테스트를 해서 신상템으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스펙을 먼저 알려드리면 순수 비타민C 15%에 스피큘 300샷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약간 그거 생각이 났었어요. 그 뭐랑 비슷하지? 그거 있잖아요. 바본가 봐. 코스알엑스. 코스알엑스 라인이 살짝 생각이 났어가지고 코스알엑스 느낌이 조금 보이는 느낌? 그리고 스피큘은 300샷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그 리들샷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리들샷 50 같은 느낌의 잔잔한 스피큘 느낌이라서 자극이 크지는 않았어요. 사용감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가 레이어링해서 한 3겹, 4겹 정도 이상 발라보니까 쫀득하면서 약간 그 끈적임이 살짝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쓰다가 약간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얘를 만나고 나서는 약간 그 비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거였어요. 셀프전시를 테스트하던 와중에 우리 PD님이 이거 아랑님 냄새나요 해가지고 제가 써보게 된 게 아떼의 멜레이저 프로그래밍 앰플. 얘가 스펙이 훨씬 더 좋아요. 스펙을 읽어보면 순수 비타민C 30% 그리고 얘가 동결 건조되어 있어가지고 농축? 약간 꽉 찬 그런 동결 건조된 애를 즉시 가장 신선하게 쓸 수 있는 상태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12%랑 히알루론산, EGF, 반테놀, 스피큘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스피큘이 얘랑 좀 비슷하긴 해요. 뭔가 리들샷 한 50 정도의 느낌의 약간 은은하고 잔잔바리한 그 정도의 아픔? 그래서 스피큘 못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저는 2개를 테스트해서 비교해보다가 얘가 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를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뭔가 피부가 좀 뽀얘진 느낌? 맑은 균일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나는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병 정도 알짜배기로 딱 써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짜 산화가 되나? 약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쓰다가 안 쓰고 살짝 둬봤는데 뭔가 이렇게 엄청 노래지거나 색이 변하는 느낌은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죠. 아비브의 신상입니다. 아비브 모델링 크림 마스크 어성초랑 부활초를 구매를 해봤고요. 어성초는 아직 안 써봤고 부활초를 써봤거든요. 근데 그 크림 모델링 팩에 그 정말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야, 근데 얘도 흐르긴 흘러요. 안 흐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흐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안에 쿨링도 뭐 마이너스 7도라고 하고 모공과 탄력 영향 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써봤을 때 저는 제형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말캉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뭔가 빠르게 굳는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아주 그냥 은은하게 굳어가기 때문에 흐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떼어냈을 때는 일반 모델링 팩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촉촉한 느낌은 들어가지고 누군가 내 얼굴에 해준다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누워있고 누군가 내 얼굴에 모델링 팩을 해준다면 이건 진짜 좋을 것 같지만 셀프로 하고 앉아있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쿠션도 두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테스트도 하고 또 비교도 해봤잖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정샘물 쿠션입니다. 정샘물에서 기존의 에센셜 스킨 누더 롱형 쿠션을 살짝 리뉴얼을 했어요. 패키지도 조금 더 세련돼졌고 약간 그 헤라 불크 느낌이 살짝 나긴 하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2개인가? 조금 더 밝은 컬러가 출시가 돼서 13호 이상의 컬러를 쓰시는 분들한테 더 잘 맞는 컬러까지 출시를 했는데 기존의 정샘물 그 에센셜에서 드라마틱하게 바뀐 느낌은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뭔가 그 에센셜 그냥 그대로 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조금 더 얇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엄청 다른 뭔가 그렇게 와우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해가지고 기존에 뭔가 정샘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자 우리 앞에 PD님이랑 저랑 할 말이 더 굉장히 많아요. 에뛰드의 클라우드 필터 쿠션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얘 그 콜라보한 거 아니에요? 샵이랑? 저는 뭔가 그 샵에서의 그 특유의 그 예쁜 광이 올라오는 그런 쿠션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트해요. 굉장히 너무나도 와우! 약간 그 아이돌의 그 땀나는 느낌을 걱정해서 이거 만든 건가?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아 굉장히 이렇게 뽀용뽀용한 포슬포슬한 느낌의 제형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트해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이거를 뭐도 바꿔봤다고요? 퍼플 자체가 약간 퐁싱. 맞아요. 근데 제가 그 퍼플을 별로 안 좋아해서 퍼플 윈덴가 해가지고 퍼플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서 써왔는데 코 밑에 약간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녹아. 맞아요. 그리고 인중도 약간 건조하고 베이스도 그 하기 전에 그 연작 같은 거 발라봤는데도 건조하고 저랑 같이 사는 다른 친구는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어? 진짜요? 피부 타는 건가 싶어. 아, 그래서 저도 약간 속건조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렇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여름에 쓰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같이 약간 추운 계절에는 얘가 너무 건조하고 약간 퍼석거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맞진 않고 저 똑같은 리뷰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인중이랑 요 팔자 아래쪽에 있는 요 약간 땀샘이 있는 구멍들 있죠? 거기가 몽글몽글 약간 끼이더라고요. 우리 PD님 말처럼 약간 그 피부를 약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진짜 많이 했지만 약간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H의 생얼피 쿠션 라이트 핑크 요거는 헤메코랩에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요거는 똑같이 약간 갈릴 것 같아요. 얘도 약간 비슷하게 포슬포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에뛰드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볍긴 하지만 얘도 엄청 촉촉하거나 생얼피처럼 그렇게 얇은 느낌은 아니다. 라이트 핑크가 엄청 밝아요. 저같이 19호나 21호는요. 얘를 그냥 21호 개념으로 쓰잖아요. 너무 밝아요. 오늘 위에다 파우더 처리를 안 해봤는데 이 위에다가 살짝 얹어볼게요. 얘는 하이라이터야. 진짜 밝죠? 보여요? 진짜 밝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얘를 그냥 얼굴 전체에다가 깔라고 가볍게 얹었는데 얼굴이랑 목이랑 막 동동 뜨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얘를 하이라이터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올려주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이거는 상세 페이지는 컬러칩보다는 그 일반적인 리뷰를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필름처럼 벗겨지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요즘 쿠션들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VT에서 신상을 출시를 해가지고 나 또 내 사랑 VT 또 못 참지 구매를 했거든요. VT의 31도 스킨 팩이에요. 몇 년 전에 일본 여행 가면 꼭 사와야 하는 그 마스크팩 있잖아요. 3분 마스크팩? 그게 생각이 났는데 이 31도가 얼굴에 있는 31도를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알죠? 우리 몰랑이분들. 우리 신체는 36.5도가 정상이지만 얼굴 온도는 뭐다? 31도가 정상이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 같아. 헐 진짜? 요즘 MZ층은 모르나? 와 진짜 언니가 알려줄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니까 이 31도를 기억을 해주고 그 31도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스킨팩입니다. 뜯어보면 이 안에가 네모네요. 이렇게 뜯어서 쓰는 거예요. 얼굴에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올리기 괜찮고 올렸을 때 은은하게 쿨링감도 느껴져가지고 쓰기에 괜찮은데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서 저는 둘 다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딱히 엄청나게 큰 차이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사용감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약간의 그 광채와 그 촉촉함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거 그냥 취향껏 선택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지만 뭔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드라마틱한 느낌도 딱히 없긴 했었다. 오히려 제가 최근에 접해본 아이 중에서는 요게 괜찮긴 했어요. 요거는 사실 완전 신상은 아니고 이미 나올 대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요. 샌들리안 24의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패드고 내 기준 신상이에요. 왜냐면 나는 최근에 접해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샌들리안 24 방송을 했는데 쇼호스트 인형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쇼호스트 인형님의 완전 픽 아이템으로 이거를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영업을 당했지. 한 장 써볼래요? 아니 그 기미랑 잡티를 케어를 해주는 패드인데 면이 엄청 부드러워요. 면 생긴 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그쵸?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면 생긴 거 진짜 특이하죠? 한번 이렇게 스쳐보세요. 피부에. 패드 면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저도 써보고서는 뭐지? 약간 내가 기존에 흔하게 접해봤었던 그런 패드는 아닌데 뭔가 굉장히 숨어있는 아이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는 내 나름 신상템으로 꼭 가지고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런 미백 제품인데 이런 미백 제품이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따갑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촉촉한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도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보다 약간 괜찮았어. 면에 자극감이 없는 걸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그 아드망 앰플처럼 굉장히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이쪽도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몰랑이 분들 요즘에는요 속눈썹 아이돌처럼 안 한대요. 요즘에는 배우처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깜빡 속눈썹의 오리지널 믹스입니다. 특히나 청담중 샵에 가면 깜빡 속눈썹 아니면 에이미 속눈썹? 아이미 속눈썹. 에이미는 어디 거야? 아이미 속눈썹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갔었던 꼼나나 샵에서는 깜빡 속눈썹 잘 쓰셨거든요. 기존 속눈썹이 뭔가 이렇게 9mm, 10mm, 11mm, 12mm 여러 개 구매해야 돼서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내줬습니다. 붙이기도 쉽고 붙였을 때 그 풍성함도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요만큼 알차게 써가지고 한 통을 더 샀어요. 올영 세일 때 한 번쯤 구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은 따단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우리 집에 복숭아 보러 갈래? 라고 해서 도화 에디션을 출시를 했어요. 5, 6년 전에는 말이야 도화살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그게 또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쵸? 돌고 돌아서 역시 유행은 다시 돌아온다고. 이번에 도화 에디션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요거랑 조금 더 체리빛 나는 두 가지 컬러를 출시를 했는데 저는 요 복숭아 보러 갈래가 조금 더 데일리하게 쓰기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써봤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쉬웠던 점은 약간 베이스로 쓸 수 있는 베이지 톤이나 브라운 컬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붉은기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딱 그 도화 컬렉션은 잘 살린 느낌이다. 얼마 전에 이걸로 메이크업도 하나 찍어봤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달의 신상템들을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 또 3월달에는 올리브영 세일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올리브영 세일 때 이 영상 참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몰랑이들이 또 궁금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몰랑이 분들이 저한테 DM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언니 여기서 신상 나왔어요. 그럼 제가 또 호다닥 가서 구매를 하는데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제가 또 대리 구매해가지고 또 리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몰랑이 분들 우리 또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